안녕하세요. 어쩌다 허당 농부입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2023년도 청년 창업농 세부 지침 사항이 내려왔는데요. 이제 전년비와 대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건강보험료 산정액이 지난 기수에서는 직계 존속 세대 그리고 본인 세대로 나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재산까지 봤었지만, 이번 기수에서는 오로지 순수하게 나 자신만의 재산만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원 규모입니다. 지난 기수 2,000명에서 이번에는 4,000명이나 뽑게 되었고, 또 영농 정착 지원금이 110만원, 100만원, 90만원으로 연차별로 10만원씩 상승했습니다. 예산도 550억에서 820억으로 약 1.5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물론 선정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맞춰진 게 당연하긴 합니다. 다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예산을 늘려서 농업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향후 농업 관련 분야가 좀 더 전망이 좋고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의무사항 및 제재 조치에서는 3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사업 대상자 정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혹시나 만약 해외여행이나 연락 타이밍이 어긋나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소명으로 조치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 소명하는데 서류 작업부터 발표니 뭐니 상당히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농해 근로 활동입니다. 지난 기수에서는 1년에 3개월만 농사를 안 짓는 농한기 시즌에 농해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줬습니다. 월 근로시간과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다는 것은 이 시기에 알바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수부터는 이 3개월을 포함해서 나머지 9개월에도 농업 관련 근로활동에 한하여 돈을 벌어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농해 근로인정활동은 이 표와 같습니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농사를 지어서 당장 수입을 낼 가능성이 아주 낮으니 현실적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제일 화두입니다. 바로 육성 자금이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고정금리도 1.5%,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기존보다 부담이 확 줄게 되어 지금 제일 환호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서면 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가위원들은 평가 기준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합니다. 평가 항목별로 개별 가부로 심사하되 모든 평가 지표 4개 각각에 대해 가액 평가를 한 경우에만 적합자로 선정합니다. 시, 군, 구에서 배정 인원의 1.5배수를 뽑아 시, 도 면접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모두 면접을 해준다는 조건을 보면 적합하기만 하면 그 이상 면접 인원을 뽑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서류에서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으면 면접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선정 방식을 보면 면접 인원 선정 시 딱 반반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와, 이 사람 평가 항목 점수가 우수하네 하는 우수팀 반, 그리고 영농 경력이 아예 없거나 1년차, 얘네들은 지원 좀 해줘야겠네 하는 새싹 병아리 팀 반, 이렇게 반반 합쳐서 면접 인원을 추스리는 것 같습니다. 동점자 발생 시 승계 기반이 없는 자, 경력이 짧은 자, 소득 기준 낮은 자를 우선순위로 부여한다는 걸 보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평가 기준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영농 비전입니다. 여기선 중장기적인 부분을 많이 봅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고 중장기적 위협 요인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 것인지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바로 스마트팜과 6차 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정부 쪽에서도 스마트팜과 6차 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 만큼 여러분의 영농 계획을 이 두 개와 잘 조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영농 계획 구체성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어떤 작물을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판매할지에 대한 계획을 정리하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셋째, 영농 계획 실현 가능성입니다. 막상 지원금을 줬는데 그 지원금들을 쓰려고 보니 예상과 다르게 너무 크거나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는 발품도 팔아보시면서 자금 운용 계획을 최대한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라든지 비닐하우스 시설비라든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쓰는 것보다 업체나 부동산에 물어보면서 대략적인 시세라도 알고 작성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개인 역량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여러분이 준비한 것에서 나오는 거라 몇 년 전부터 차근히 준비하신 게 아니라면 모집 공고일인 한 달 안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많이 힘듭니다. 그나마 올해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온라인 농업 교육이라도 최대한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